자, 다음 회전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면체는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배웠죠. 그때 선생님이 우리 곡선 가지고 있는 구나 원뿔, 원기둥 같은 애들은 다면체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 얘네는 뭘까? 얘네는 뭐냐면 회전체라고 할 겁니다. 우리 회전체는 뭐냐면 어떤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기준축으로 해서 예를 들어 요런 평면 도형을 한 바퀴 삥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바퀴 이제 얘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쭉 해서 한 바퀴 돌아갔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우리가 회전체라고 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회전체에서 그럼 뭘 기준으로 돌리냐? 이 기준이 되는 축을 회전축이라고 할 거고, 그때 이제 회전하면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 있죠? 요 옆면을 만드는 요 선분들을 우리가 모선이라고 할 거예요. 용어는 항상 중요해요. 용어는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원뿔대. 자, 그럼 이제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이렇게 회전축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을 한 바퀴 삥 돌리면 얘가 이제 이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얘가 밑을 크게 원으로 그리면서 이런 꽃갈 모양이 될 거예요. 꽃갈 모양. 이런 모양을 우리는 원뿔이라고 할 거고, 우리가 아까라고 하면 안 되지. 다면체에서 이제 각뿔의 머리를 잘라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자른 그 아랫부분을 각뿔대라고 했죠. 원뿔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잘라.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동그란 면이 하나 더 나올 텐데 이 아랫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뿔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원뿔대에서 밑면은 마찬가지로 서로 평행한 두 면의 밑면이라고 할 거고, 옆면은 이제 요 밑면에서 붙어있는 옆에 면, 그래서 밑면이 아닌 곡면, 곡면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면이라서 곡면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얘를 옆면이라고 하고, 높이는 이제 원뿔대 밑면에서 수직으로 잰 거리를 높이라고 한다.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건 요 모선은 높이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수직으로 재야 우리가 높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원기둥 같은 경우는 전개도 이제 캔을 자른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을 거고, 똑같은 원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는 전개도를 그려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원뿔도 요 꽃가를 핀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옆면에 이렇게 부채꼴이고 요 밑에 이제 아랫면, 밑면이 달려있는 요런 모양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원뿔 때는 어떻게 되냐? 원뿔 때는 요게 이렇게 잘린 모양이야. 여기가 이렇게 잘리고, 그래서 조금 세심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잘리고, 여기 위에 작은 밑면에 하나 더 붙어있는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뒤에서 이제 건널비를 할 때 배우겠지만 요 밑면의 요 부분은 요 밑면 원의 한 바퀴와 동일하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옆면의 요 아랫부분 있지. 얘는 아랫밑면, 그러니까 이 옆면 아랫부분에 달려있는 밑면의 원의 한 바퀴 원주와 동일하다. 요거는 이제 미리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자, 우리 한번 개념 익히게 해볼게요. 얘를 한번 돌려보래. 자, 선생님이 똥손이지만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입체 도형 그릴 수 있다. 얘도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원기둥 모양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회전시킨 평면 도형은 조금 알아두는 게 좋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얘는 직사각형 한 바퀴 돌린 거고, 원뿔은 직각삼각형, 원뿔 때는 사다리꼴. 사다리꼴.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얘도 사다리꼴이지. 그 다음에 구는 마찬가지로 반원을 돌렸다. 자, 그럼 회전체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우리 회전체는 문제에서 좀 얘네를 자주 자를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를 거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자를 건데, 아까 말했죠? 회전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자르는 경우, 그 경우들에서는 항상 뭐다? 원이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의 크기는요? 어디든 잘라도 똑같나요? 아니야. 원뿔 같은 경우에 위쪽에서 자를 때와 뭐 아래쪽에서 자를 때 크기가 달라져요. 원뿔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두 번째. 이번에는 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이런 평면으로 잘랐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가 이제 문제로 종종 나오는데요.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 이거 주의해야 돼. 아까 원뿔은 뭘 돌렸지? 직각삼각형 돌렸지.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이 두 개 붙은 모양으로 나오는 거야. 이등변. 원뿔 때는 사다리꼴, 구는 아까는 반원을 돌렸다고 했었죠. 이번에는 반으로 뚝 잘랐을 땐 완전한 원의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 볼게요. 자, 요 구는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그렇지. 이렇게 자르든 뭐 이렇게 자르든 항상 원이고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가 크다. 이게 뭔 소리냐면 당연히 요 끄트머리로 이렇게 자르면 작아지겠지. 요 가운데 구의 중심을 지나야 단면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주의해서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멈췄다가 한번 채워봅시다. 이제 다 했을 거라고 믿어요. 안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경계 모양. 그 회전축이 수직이라는 거는 이렇게 잘랐다는 거지? 그럼 경계 모양은 원이겠죠? 얘도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당연히 원. 회전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잘랐으니까 원. 얘도 이렇게 잘랐으니까 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모양. 그러면 포함하는 평면이면은 이런 식으로 자른다는 얘기야. 얘는 똑같이 원일 거고 우리 얘는 여기 포함하는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면 얘는 뭐라 그랬어? 사다리꼴이라 그랬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양옆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됩니다. 안 보고 푼 친구들은 아주 잘했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얘도 우리 멈췄다가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 자, 다 했을 거라 믿고 요거 3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회전체, 자 일단 구회전체라 그랬고 각불들은 회전할 수 없어요. 원기둥 회전체 맞고요. 사각기둥 안 되죠. 원뿔 맙니다. 됩니다. 정사면체, 면 있으면 안 돼요. 오각기둥, 각이 없어요. 돌리면 원뿔 때, 그렇지. 원뿔에서 머리 뚝 잘라서 아랫부분 된다 그랬어. 오각뿔 때 안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개냐? 4개다. 자, 요거는 우리 센스가 조금 필요해요. 자, 요 아래에 있지.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다는 부분은 없다는 거야. 파졌다는 거야. 얘도 이게 파졌다는 거겠지? 요 꽃갈 밑에 뭐 약간 오뚜기 마냥 달린 거. 요거 디귿, 누가 봐도 디귿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얘가 파졌기 때문에 기역 같은 거 돌리면 이렇게 파질 거라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선생님 그림 너무 못 그린다. 다시 해볼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기역.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래서 얘도 한 바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돌릴 수 있죠. 그래서 얘도 뚫린 모양. 그래서 원뿔 때의 전개도. 자, 아까 원뿔 때는 우리가 원뿔에서 요거 이렇게 잘라내고 요 면 하나 더 붙는다 그랬지. 그럼 일단 얘는 5번 절대 아니고. 잘라냈는데 요게 뭡니까? 요게 곡선이어야죠. 절대 아니고. 4번은 왜 안 될까? 자, 우리 원뿔 때는 특징상 이제 위에 면보다는 아랫면이 되게 널찍해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가 지금 똑같지. 위아래가 똑같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작아야 돼. 그래서 몇 번? 2번. 문제가 좀 치사한 것 같아요. 자, 여기 7, 9, 11도 한번 멈추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 풀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회전체와 회전체를 포함하는, 자, 문제 중요하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원뿔이다. 여기가 회전축이면 회전축을 표현하는 평면으로 이런 식으로 잘란 얘기야. 나오는 단면에 뭐야? 자, 원기둥은 직사각형, 그치? 원기둥 이렇게 있으면 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면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니까 지금 직사각형. 원뿔은 직각삼각형 틀렸죠? 무슨 삼각형이라고 그랬어? 이등변 삼각형.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 원뿔 때는 삼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 틀렸지? 구는 원. 맞아요. 반구. 반구. 반구는 어떤 거냐면 어떻게 그림 너무 모를 것 같은데? 뭐 대충 이런 원이에요. 얘는 이렇게 자르면 반원이 되겠죠? 자,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을 L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한 바퀴 돌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길게요. 이렇게. 그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그럼 회전축의 수직. 그러면 이렇게 원이 된다는 건데 결국엔 요 윗면이랑 같은 거네. 자, 그럼 우리가 원의 넓이 구하라는 거지. 원의 넓이 공식 아직도 못 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의 넓이 공식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랬어요. 그러면 요 밑에 요 반지름이 6cm라는 거니까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 해서 36 파이가 되겠죠. 두 번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 그러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됐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요 친구 2배 된 거네.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요 높이가 9였지. 얘는 변하지 않아. 근데 내가 6자리를 돌렸지만 한 바퀴 돌린 거기 때문에 여기도 6일 거라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12가 되겠네.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계산해서 108이다. 이렇게. 다음 중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한다. 이게 바로 회전체의 정의예요. 맞아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회전축을 대칭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뭐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 원기둥 같은 경우에 사각형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린 거지. 그러면 우리가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기둥이 있으면 여기를 회전축이라고 하면 요 지금 파란색이 바로 돌린 친구야. 그럼 요 돌린 친구가 옆에 하나 똑같이 생기는 거거든? 우리가 이런 걸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 초딩 때 이런 애들의 선대칭 도형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맞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도형을 한 바퀴 돌린 선대칭 도형이 된다. 얘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 회전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지금 대칭인 상태니까. 세 번째,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각을 가지고 있는 다각형이다. 이거 왜 틀렸냐면 9 같은 애들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도 9거든? 근데 우리 9는 다각형이 아니죠. 모든 회전체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고 그래도 4, 5번 봐야겠지.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경계는 항상 원이다. 우리 수직은 이렇게 자르는 거랬지? 그래서 얘는 뭐 9든 각 원뿔이든 뭐 이제 원뿔대든 다 원입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고요. 9의 회전축은 무수히 많다. 9는 이제 어디서 자르든 다 회전축이 될 수 있어서 맞아요. 여기까지도 안 보고 풀었으면 좋겠어요.